이 내용은 토레스 오너로서 솔직한 운행 후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것이며 이 차량을 구매한 후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입니다. 온라인에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레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가 되었습니다. 첫 발을 디딘 순간은 너무 커다란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지금 시점에 토레스는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기대감으로 구매했고 현 시점에서는 불만이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누가 신차를 구매하고 고쳐가면서 타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레스를 구매하신 분들,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제 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차량은 6월 27일 사전 예약했고 11월 3일에 받았습니다. 차량색은 흰색이며 T7에 딥 컨트롤 패키지 하이디럭스 패키지 옵션을 추가한 토레스입니다. 주행은 5,000km가량 했고 워셔액을 보충한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손댄 곳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전 2번의 꺼짐 현상이 있었고 자가 업데이트 진행 후 꺼짐 현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비 먹통이 발생되면 계기판에 안전 속도 제어 시스템 확인하라고 경고 같은 문구가 같이 뜨더라고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해결하고 나면 계기판 문구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업데이트 후 꺼짐 현상은 없어졌으나 갑자기 내비가 로딩을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지도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서 로딩하고 그러다가 재부팅도 하기도 하고 혼자 가끔씩 쇼를 합니다. 화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자꾸 그립니다. 문제는 주행 중에도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비는 사용을 안 합니다. 어차피 인포콘 안 쓸 거면 내비 단속용으로만 사용하고 길 찾을 때는 핸드폰 내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인포콘 써야만 통신형 내비로 쓸 수 있어서 인포콘 안 쓰는 저 같은 사람은 비통신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형과 비통신형은 핸드폰처럼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반영으로 막히는 구간이나 사고 구간을 피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통신형, 그냥 차가 막히던 안 막히던 알고 있는 길로만 안내해 주는 것이 비통신형입니다. 신차 구매는 2년 무료이지만 무료 기간이 끝나면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기에 전 처음부터 그냥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핸드폰 거치대 떨림 소리 좀 안 나고 조용한 제품들 쓰고 계신가요? 전 어떤 걸 써도 다 시끄러워서 돌겠네요. 더럽게도 떨리는 소리가 나네요. 수동 거치대 쓸 때는 안 그랬는데 자동 거치대 사용하니까 엄청 시끄럽네요. 핸드폰 내비 화면을 띄우기 위한 연결은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냥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모든 차에 다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게 업데이트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비 밑에 달려있는 LCD 공조기 패널도 불편보다는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터치 패널이라서 정확한 터치를 하기 위해 시야를 전방이 아닌 공조기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열선이나 통풍 시트를 작동할 때 많이 느끼곤 합니다. 터치 형식이다 보니 정확한 터치를 위해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도대체 온도 표시는 왜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현상은 자주 있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고 시동을 키면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짜증나게 합니다. 공조기 화면에 오프 버튼으로 껐다가 다시 켜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오프 버튼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계기판 착습니다. 타다 보면 무감각해지는데 한동안은 진짜 장내 눈 나쁘면 안 보이겠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제 키가 183인데 야간에 앞유리와 옆유리에 계기판이 비치더군요. 이건 제 자세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단 쪽에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 말이죠. 블랙박스는 잘 설치하셔야 합니다. 잘못 설치하면 중앙 시야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전 차량이 뉴투산 IX였는데 그때는 못 느꼈던 전방 시야를 느껴서 회사 차이인가 차량 차이인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적응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닛이 높습니다. 이건 직접 앉아 보시고 느끼셔야 합니다. 간혹 지하주차장에서 나올 때 마지막 부분에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투산 IX 차량으로 후방 주차할 때 사이드 미러로 주차라인과 내 차량 옆면 라인을 맞춰서 주차했었습니다. 차량과 주차라인이 그렇게 11자가 되면 주차는 완벽히 됐었으니까요. 근데 토레스는 굴곡 때문에 그런 건지 감으로 주차했었습니다. 11자로 맞춰도 똑바로 주차가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현재는 완벽 적응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 별소리를 다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1.5 터보 엔진이라 조용하진 않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이라 설명드리기 힘드네요. SUV라 그런가 싶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알아본 바로는 원래 터보 엔진 차량이 다른 가솔린 차량보다는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SUV라서 한몫 더한 거고요. 그래도 디젤 차량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문제도 이슈도 좀 많았던 건데 비 오는 날 도어 개방시 빗물 유입입니다.
비 많이 오는 날 혹은 세차하고 나서 문을 열면 운전석 기준 왼쪽 시트 쪽에 물이 떨어집니다. 보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떨어집니다. 투싼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 문제를 쌍용 측에서 알고 10월인가 이후 출고 차량은 개선돼서 출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집니다. 이게 개선된 건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반응 느릴 때 있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여유를 조금 가지시면 괜찮은데 뒤에서 내 주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차가 있다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인데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통화하려고 하면 차량 마이크가 안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으로 연결해서 통화하니까 차량 마이크 잘 됩니다. 들리는 건 차량 스피커로 들리는데 말하는 건 핸드폰 마이크에 말해야 들린다고 하네요. 차에서는 통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 아이폰 스피커폰으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운드 들으려면 꼭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야만 나옵니다.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누르고 눌러야 사운드가 재생됩니다. 핸드폰 내비 쓸 때도 핸드폰 노래 틀 때도 블루투스 연결하고 꼭 클릭 2번 해야 사운드 나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면 주차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전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여야 중립에 기어를 두고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어는 중립에 두고 내리셔도 문은 잠기지 않습니다. 시동을 끄시고 자세히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ACC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눌러주셔야 전기까지 차단입니다. 그 상태에서 중립에 기어를 두시고 내리셔야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량 하단부 배기 쪽에서 쇠 갈리는 소리, 전기차 엔진 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제 차만 그런 건지 다른 차들도 그런지 이건 알고 싶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모터 소리가 크다고 하고 모터 갈리는 소리가 난다는 말이 한동안 온라인에 돌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영상도 사운드도 못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찍었습니다. 저에겐 안 나는 소리라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나다가 엄청 추운 날 갑자기 나더라고요. 날씨에 영향이 있는 듯합니다. 왜냐 지금은 그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건 저도 몰랐는데 히터 작동 시 내부 순환으로 했을 때 외부 순환으로 했을 때 원래 소리가 이렇게 다른가요? 2단만 틀어도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나오는 구멍이 작아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영상에서는 잘 안 들리는 듯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죠. 세차하실 때 이 부분 잘 보셔야 합니다. 2열 도어 하단 가니쉬 부분입니다. 안쪽에 고무와 가니쉬 사이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염화 칼슘, 진흙, 모래 등 이 부분은 저는 세차 후 물티슈로 따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고압수를 뿌린다고 같이 닦이는 부분이 아니어서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세차를 완료하고 하차하고 보면 이 부분만 엄청나게 더러울 겁니다. 확인 잘하셔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세차하고 기분 좋게 끝냈는데 발견하면 짜증납니다. 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아쉬운 부분인데 스마트키 1개입니다. 스마트키 2개면 좋았을 텐데 분실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참 답답합니다.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분실 우려 생각하면 또 짜증나고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센터 가서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그러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약하고 가기에는 시간이 나질 않아서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날 잡아서 가야 하는데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됩니다. 서비스 프라자? 그곳에 갔었는데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정비사업소로 가야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사업소 예약 없이 가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끝나는 거면 한두 개 정도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사업소는 저희 동네에는 없고 유일하게 옆 동네에 한 곳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30분에서 40분가량 가야만 사업소를 갈 수 있습니다. 답답한데 어쩌겠습니까? 보증기간 안에는 무조건 해결해야지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엔진 쪽에 문제가 없어서 오일을 먹는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제가 토레스 오너로 지내오면서 느낀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주관적인 것들이고요. 이런 경험을 안 하실 분들도 많으니 꼭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저와 오래오래 함께 가야 할 두 번째로 비싼 돈덩어리거든요.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도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